220번 같은 문제는 시험에 잘 나오는 유형입니다. 여러분 교과서에도 이런 문제들이 있고요. 그래서 꼭 정확하게 좀 체킹을 좀 할 필요성이 있네요. 자, 좌표 평면 위에 점 P가 있는데 다음 규칙에 따라서 움직이겠다 이런 얘기야. 자, Y가 X보다 크면 X축의 방향으로 얼마큼 이동한다고 얘들아? 3만큼 이동하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X가 작으면 X에다가 뭐 해주겠다는 얘기야? 3을 더해주겠다 그 얘기지. 그러니까 X 더하기 3으로 이동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고요. 자, 만약에 Y가 작으면 Y 방향으로 얼마큼 이동하겠다고? 이만큼 이동하겠다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는 XY 비교해가지고 작은 거에다가 X가 작으면 3을 더해주고 Y가 작으면 얼마를 더해주겠다? 2를 더해주겠다. 이런 말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XY가 같아지면 더 이상 이동하지 않고 끝내겠다. 이런 얘기야. 자, 순서대로만 천천히 해주시면 못해요. 이런 거 전혀 어렵지가 않죠. 3,8입니다. 누가 크죠? Y가 크잖아. 그렇지. Y가 크면 얘들아 어떻게 하자고? X에다가 3을 더해주자. 이런 말이니까 당연히 6,8 이렇게 되겠지. 여전히 누가 큽니까? Y가 크죠. 그러니까 또 3을 더해주면은 9,8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 이제 누가 큽니까? X가 크죠. 그럼 Y는 2를 더하니까 9,10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누가 작습니까? X가 작죠. 그럼 작은 쪽에다가 뭐 하겠다고? X는 3을 더하니까 12,10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는 Y가 작잖아. Y는 얼마 더한다고 그랬어? 2 더하니까 12,12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자, B좌표의 X좌표 더하기 Y좌표의 합을 말하니까 결론적으로 12 더하기 12 답은 뭐가 되겠어? 24가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평행이동입니다. 여기 얘들아 이 괄호 앞에 F가 붙어 있으면은 그거는 도형의 이동이야. 그치? 그리고 F가 없이 이렇게 좌표로만 돼 있으면 점에 대한 평행이동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얘는 X로 K만큼 Y로 마이너스 2만큼 점은 그대로인 거 아시죠? 자, 이렇게 이동을 했다. 그러면 원 이 친구가 옮겨지는 원이 직선 이거에 접하겠다 라고 얘기했네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원에 중심을 한번 살펴보면은 얘는 마이너스 1,3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반지름은 얼마냐 라고 봤더니 얘는 10인데 제곱하니까 얘가 넘으면 6이잖아. 그럼 16이 돼서 반지름은 뭐가 되겠어? 4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얘를 x로 k만큼이니까 더하기 k 하시면 되고요. y는 빼기 2니까 1이 되겠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래서 이러한 조건에 의해서 움직인 원은 바로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 알겠어? 그러면 당연히 이게 원의 중심이 되는 거고 이 원의 중심에서 여기까지의 뭐가 거리가 얼마가 되면 되겠어? 4가 되면은 된다. 이렇게 정리해서 문제 푸시면 되겠죠. 이 다음에 어떤 풀이는 우리가 많이 했던 풀이니까 쌤이 생략해도 되겠죠? 알아들으셨죠? 자, 원이 있습니다. 원이 있고요.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으로 5만큼 평행이동한 원이라고 했으니까 일단은 이 원의 중심부터 한번 잡아봅시다. 1, 네, 마이너스 2만큼 갔으니까 그대로 적용시켜주면은 마이너스 1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얘는 마이너스 3인데 5만큼 갔으니까 적용시켜주면은 이렇게가 바로 원의 중심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반지름 한번 체크해보면 얘는 원래 1, 뭐였어? 마이너스 3이었잖아. 그치? 그러면 이거 제곱의 합은 10이 되겠죠? 얘가 넘어오면 마이너스 6이니까 4만 남고 어는 뭐가 되겠어? 2가 되겠구나 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가 반지름이 되고 평행이동을 해도 원 같은 경우는 모양은 바뀌지 않으니까 그대로 반지름이 2가 된다 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원 C가 직선 이거에 의해서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라고 했으니까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마이너스 1,2가 되는 거고요. 얘가 중심이 되겠네요. 그리고 반지름이 2니까 얘하고 뭔가 이렇게 접하는 이런 식의 원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이 정도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이거에 의해서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고 했고요. 얘 같은 경우는 x절편은 얼마입니까? 얘가 0이면 3이고 y절편도 3이 되겠다. 그치? 그러니까 3, 3 어딘가를 이렇게 지나는 뭐 어딘가 어떻게 지나는 이렇게 지나는 원이 되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정확히 아직은 어디 지나는지는 몰라. 그쵸? 이렇게 지난다라고 보면 되겠어. 자, 그러면 이거에 의해서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는 얘기잖아. 맞지? 그러면 이 두 부분의 넓이의 차가 얼마냐? 그러면은 요렇게 생긴 이 부분의 넓이에서 요만큼의 넓이를 뭐 해야 돼? 빼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그쵸? 자, 그러면 내가 뭘 좀 체크해 보면 좋냐면 여기하고 여기에 좌표를 내가 조금 확인해 볼 수 있느냐라는 얘기거든. 알겠지? 그러면 이 점하고 이 점 같은 경우는 일단 얘들아 여기 위에 있는 점이 얼마야? 여기 위에 있는 점이 마이너스 1,4가 되겠죠. 맞나요? 여기가 마이너스 1자리고 얘가 지름이니까 당연히 여기는 마이너스 1,4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와서 여기 점을 한번 살펴보면 반지름이 얼마니 얘들아? 2잖아. 그치?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는 1콤마가 될 거고 이렇게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마이너스 1콤마4도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만족하지 않아? 만족하는 거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1콤마2도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뭐합니까? 만족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어. 여러분에게 생뚱맞게 이런 식으로 지나가면서 이거 넓이 구하라고 하지는 않아. 알겠니?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이 넓이를 조금 뭔가 편안하게 구할 수 있는 형태로 나오지 엉뚱하게 이렇게 여러분에게 내진 않아요. 왜? 이렇게 만약에 내려면 결국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 각도 구해야 되고 그래야 이만큼의 넓이 구할 수 있고 이 삼각형도 넓이를 구할 수 있고 그래야 원 전체에서 얘도 뭐 할 수 있어? 뺄 수 있고 너무 복잡해져. 알겠지? 자, 그래서 결국에 이 직방은 요렇게 지나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선생님이 선 하나 더 그려볼게. 여기에서 이 두 개 이렇게 한번 그어볼게. 그러면 여기 있는 이 1번 넓이하고 여기 있는 2번 넓이는 당연히 뭐 하겠어 얘들아? 같겠지. 그렇죠? 그러면 내가 이 파란색 선분에 의해서 구분되는 거는 얘를 3번이라고 한번 해보면 1번하고 2번, 3번이 뭐가 되는 거야? 나눠진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쵸? 그런데 여기는 1번 넓이하고 여기는 2번 넓이가 어때요? 같습니다. 두 넓이가. 정확하게 이렇게 보면 이 부분 날아가는 거기 때문에. 알아듣겠니? 그러면 2번, 3번하고 1번으로 나눠지는데 1번하고 2번이 넓이가 똑같으니까 결국에 2번, 3번에서 1번을 빼면 나는 최종적으로 이렇게 생긴 이 부분에 내가 뭘 구하면 되는 거야? 넓이를 구하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나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나눠보면 얘는 이제 반원이니까 반지름이 2니까 4파이의 반절이니까 2파이 이렇게 보시면 될 것이고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4 얘는 2 이렇게 되겠지.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나눠주니까 뭐가 되겠어? 4에서 2번이 정답이 된다. 이런 식으로 체킹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볼게요. 자, 원 이거에 접하고 기울기가 m인 직선을 y축의 방향으로 6만큼 평행이동하였더니 원 여기에 다시 접하였다. 실수 m에 대해서 m 제곱의 값을 한번 구해봐라. 이런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원이 있어요. 그쵸? 그리고 여기에 기울기가 m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어. 알겠지?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 있겠지. 근데 그건 큰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제곱 갖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정도 되는 원이 있다고 한번 해볼게. 이렇게. 알겠지? 이렇게 되는 원을
y축의 방향으로 얼마큼 얘들아? 6만큼 평행이동을 한 거야. 쭉 평행이동을 했더니 이렇게 뭐 했다는 거야? 이렇게 다시 얘도 접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알아듣겠어? 이해됐어 여기까지? 그럼 이건 무슨 말일까? 자, 얘를 선생님이 L1이라 그러고요. 얘를 L2라고 하면 여기서 여기까지 우리가 뭐라고 볼 수 있어 얘들아? y절편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 결론적으로 여기 있는 L2의 y절편에서 L1의 y절편을 뭐하면 빼면 이 값이 얼마가 되면 되겠어? 6이 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아듣겠어? 이것도 이렇게 생각하는 거 쉽지 않아요 이거. 그냥 설명 들으니까 그런갑다 하는 거지. 목이 왜 이러냐. 이거 어렵습니다. 생각하는 거. 그래서 이런 거는 다 여러분들이 경험치로 다 쌓아놔야 되는 문제들이야. 이런 것들은. 자, 그러면 식을 한번 세워봅시다. 자, 얘가 지금 0,0이야. 0,0이고 기울기를 뭐라고 했어 얘들아? m이라고 했잖아. 그렇지. 0,0이고 기울기를 어쨌든 주거나 원위에 한 점을 주면 우리는 그 직방을 뭘로 구할 수가 있어? 공식으로 구할 수가 있지. 공식으로. 그 공식선이 두 가지 꼭 외우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자, y는 mx 풀마 r 루트 m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다. 여기까지 됐지? 자, 근데 r이라는 건 지금 얼마니? 얘가 2니까 루트 2가 되겠네요. 자, 얘가 루트 뭐가 된다고? 2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됐어요? 그러면 여기 위에 있는 y절편은 플러스 값인 루트 2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 될 것이고 여기 아래에 있는 값은 마이너스 루트 2 곱하기 루트 m제곱 플러스 1 값이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결론적으로 여기에서 얘를 뭐하면 빼면 이렇게 되면 이게 바로 뭐가 된다는 얘기야? 6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가능하겠어요? 자, 그러면 이거 두 개 더하라는 거니까 얘가 몇 개 있다는 뜻이야 얘들아? 두 개 있다는 뜻이 되겠지. 자, 얘가 두 개 있다는 뜻이고요. 2 루트 2 곱하기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 6이 되니까 이거 약분해주면은 3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다. 자, 양쪽 제곱할 겁니다. 양쪽 제곱하면 얘는 2가 될 것이고요. 여기는 m제곱 더하기 1이 9가 된다라는 거 내가 알 수가 있겠지. 자, 넘겨주겠습니다. 2분의 뭐가 됩니까? 9가 되고 1 넘겨주면 결론적으로 m제곱이라는 거는 2분의 뭐가? 7이 답이 된다. 4번이 정답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 어려워요. 자, 원이 있습니다. 이 원이 있고요. 자, 이 원 같은 경우는 3,0이 되는 거야. 3,0 이렇게. 그치? 그리고 얘가 이제 반지름은 9에다가 마이너스 8이니까 1이죠. 그래서 반지름은 뭐가 되는 거 알 수 있습니까? 1이라는 거 내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을 했네요. 이렇게. 그쵸? 자, 이동한 원의 중심이 어디 있어요, 얘들아? 이사분면에 있어야 돼요. 이사분면에 있다라는 거는 x값은 0보다 작아야 되고 y값은 0보다 커야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겠네. 맞죠? 자, 이 평행이동한 원이 y축과 y 이퀄 마이너스 x에 동시에 접할 때 a 더하기 b 값을 한번 구해봐라. 이 문제도 쉽지 않아요. 오늘 평행이동이, 도형의 이동이 만만한 문제들이 별로 없어요. 다 좀 어려워요. 잘 복습해놓으세요. 주말 이용해서. 자, 그림을 한번 체크해보자. 잘 모르겠어. 뭔 소린지. 자, 어쨌든 y 이퀄 마이너스 x하고 y축에 접한다고 했으니까 y 이퀄 마이너스 x는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게 y 이퀄 마이너스 x죠.
자, 여기하고 여기에 접해야 돼. 원이. 그러니까는 뭐 적당하게 이 정도로 한번 선생님이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리고 여기 원의 중심이 있고요. 이 원의 중심이 바로 뭐냐? 3 더하기 a, b가 된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가능하겠어요? 그리고 반지름은 1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y축에 접하든 x축에 접하든 어떤 축에 접한다는 거는 x나 y의 어떤 원의 중심이 반지름의 이게 원의 중심의 절대값이 정확히 말하면 반지름하고 뭐 하는 거니? 같다는 얘기거든. 맞죠? 그러니까 요만큼의 길이가 뭐란 얘기야? 얘가 1이란 얘기잖아. 이렇게 반지름이 1이니까 맞나요? 그러면은 여기 나와 있는 3 더하기 a가 3 더하기 a라는 친구가 당연히 이렇게 내려오면 여기가 마이너스 1자리가 돼야 되겠지. 네가 마이너스 1 되는구나 라는 거 내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보시면 a라는 값은 마이너스 4가 되겠구나 이렇게 체킹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가능하시죠?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친구는 어쨌든 마이너스 1로 바뀌었어요. 마이너스 1. 나는 그 미지수가 이제 몇 개 있는 거니? 이거 하나 있는 거야. 그렇지? 그럼 생각을 해봐. 이 직방 알아요? 몰라요? 이 직방 알아요. 이거잖아. 그러면 원의 중심에서 여기까지의 거리 얼마야? 1이잖아. 그렇게 나오게 하는 미지수 B값만 여러분이 뭐 하시면 돼? 구하면 된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알아들으셨어요? 천천히 뜯어서 하나하나 보면은 다 알만한 내용이거든. 근데 여러 가지가 맞물려 있다 보니까 내가 그걸 잘 못 찾아내는 거야, 사실은. 근데 그거는 내가 뭐 한 거야? 이 파트가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거야. 많이 풀면은 당연히 수학을 잘하게 돼 있어. 근데 이제 적정한 어떤 수준의 문제들도 많이 풀어봐야 생각들이 넓어지니까. 알겠지? 고등학생은 공부 언제 하는 거라고? 주말에 공부하는 거야. 토일은 우리한테 어떤 날이야? 아무런 방해 없이 내가 마음껏 하루에 12시간 이상 공부할 수 있는 날이야. 그게 토일이야.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 시험에 다가오면 더더군다나 마찬가지고. 그래서 내일 뭐 늦잠 자고 좀 그러고 싶겠지만 이제 시험 얼마 안 남았으니까 빨리 일어나서 학교 가는 거 똑같이 일어나서 얼른 밥 먹고 그러고 가까운데 뭐 집에서 잘 되면 집에서 하시고 집이 좀 방해거리가 많으면 뭐 스카나 도서관이나 이런 데 가서 공부하세요. 우리 학원은 내일 한 11시에 열어서 밤 10시까지 학원 오픈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도 상주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학원에 와서 공부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알겠지? 선생님이 이게 약간 이렇게 뭐 알아서 하는 친구들은 굳이 막 나오라고 하지는 않아. 왜냐면 자기가 또 공부가 잘 되는 것도 있고 또 뭐 물어볼 문항도 많지 않고 그러니까 자기가 잘 되는 곳에 가셔서 이제 공부하는 게 제일 좋으니까 여러분 특혜를 줄 테니까 그렇게 하세요. 여기 뭐 학원에 와서 하는 거 괜찮다 그러면 학원에 와서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 여기 있는 직선이니까 얘는 x 더하기 y는 0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1이 된다 이런 얘기잖아. 그러면 1은 루트 2가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여러분들은 빨리빨리 되면은 이렇게 쓸 거 없이 바로 여기다 루트 2 써버리면 되겠지. 항상 여기 있는 거는 이쪽으로 옮기는 게 뭐 하는 거니까? 편하니까. 맞죠? 자, 그렇게 되고 얘는 뭐 이제 마이너스 1 b니까 절대값 씌워서 b 마이너스 1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아들으셨죠? 그러면 절대값 b 마이너스 1 같은 경우는 루트 2가 되거나 마이너스 루트 2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그러면 여기에서의 b값은 1 플러스 루트 2가 되고요. 여기서의 b값은 1 마이너스 루트 2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b는 우리가 양수라고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는 당연히 여기 있는 친구가 뭐가 된다? b값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아들으셨어요? 자, 이렇게 하는 게 원칙이기는 해요. 그런데 조금 더 눈치가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가 b잖아. 여기가 b잖아. 여기가 누구고? 1이고 그쵸?
그러면은 b에서 1을 뺐을 때는 무조건 뭐가 되겠어? 양수가 될 수밖에는 없겠지. 물론 이렇게 판단하는 거 좋아. 근데 선생님 너희가 공부를 하면서 좀 종합적인 사고 했으면 좋겠어. 그냥 무조건 그냥 계산해가지고 그냥 가는 거보다 아니 직관적으로 딱 봐도 얘는 빅 빼기 1이 양수라는 거는 그러니까 그런 걸 전혀 생각 없이 그냥 계산으로만 모든 걸 구하려고 하는 친구들하고 내가 그래프를 그리거나 어떤 도형을 그리거나 그랬을 때 그거의 어떤 상황과 감각을 읽는 거하고는 나중 가면 차이가 굉장히 커요. 알아듣겠니? 그러니까는 얘는 절대값을 쓸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러면 넘어가면 b는 바로 2가 되겠구나 라는 거 뭐 할 수 있어? 확실할 수 있어. 선생님 그림이다 보니까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라고 볼 수 있는데 이미 봐봐 여기 있는 친구가 y equal 마이너스 x 위에 있잖아. 그래 안 그래? 이 얘기는 당연히 x보다는 y가 무조건 뭐 할 수밖에 없어? 클 수밖에 없지. 명확한 거잖아 이렇게. 뭐 참고하세요 그냥. 자 그래서 뭐 1 플러스 루트 2에다가 마이너스 4가 되니까 계산하시면 마3 플러스 루트 2 1번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봅시다. 자 포물선이 있네요. 포물선 이렇게 생긴 포물선이 있는데 이렇게 뭐 했다는 거야? 옮겼다는 얘기야. 알겠지? 자 선생님이 포물선이나 원이나 이런 것들 그치? 모양이 특이한 것들 1차 함수는 대표점을 잡을 수가 있다 해서 없다 그랬어? 없어 1차 함수는 직선이니까 그치? 근데 원은 당연히 원의 중심 포물선은 누구? 꼭지점을 대표점 잡으면 되니까 이렇게 대표점이 잡히는 것들은 점을 가지고 이동하는 게 편하잖아 그치? 자 그래 체크해 보니까 여기 있는 건 원래는 뭐였냐? 반절의 부호 반대니까 마이너스 a, 이고요 집어넣어보면은 a제곱 마이너스 2a제곱 더하기 2a제곱이니까 없어지고 아 a제곱이구나 라는 거 내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생겼던 애였어 그치? 그런데 얘로 옮겼다고 했잖아 얘로 맞죠? 그럼 얘는 x가 있어 없어? x가 없잖아. x가 없으면 당연히 뭐가 되겠어? 0, 이렇게 돼야 되겠죠? 이건 상수항이니까 a제곱 이렇게 옮겨진 거야. 이게 꼭지점 좌표가 되겠지. 자 얘가 이렇게 옮겨졌다 이 얘기고요. 그러면 x로 얼마큼 갔습니까? a만큼 평행이동을 했고요. y로 얼마큼 갔습니까? 마이너스 a만큼 평행이동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이거에 의해서 원 얘가 평행이동한 원을 C2라고 하겠다는 얘기야. 얘가 원 C1이 있어. 이렇게 평행이동을 해서 C2라고 했어. 어쨌든 이동을 했어.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알겠죠? 자, 얘가 C2예요. C1과 C2가 서로 다른 두 점 A, B에서 만난다. 여기를 A, 여기를 B라고 했습니다. A, B의 길이가 얼마라는 거니 얘들아? 얘가 2다 이런 얘기야. 그쵸? 자, 그랬을 때 서로 다른 양수 A 값을 한번 구해봐라 그 얘기야. 양수 A 값을 구하래. 알아듣겠어? 자, 그러면 원래 있는 이 점에 얘는 얼마죠? 0,5가 되겠지. 그럼 얘가 뭔가 이렇게 이동을 했어 이렇게. 이제 이게 선생님이 그냥 편상 이렇게 그린 거잖아. 이렇게 그려지면 당연히 A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이 점의 좌표는 뭐가 되냐라고 보면은 X로 A만큼 이동했으니까는 A가 될 것이고요. Y로는 마이너스 A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5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다. 지금 뭐 구하라 그랬어? 양수 A 값 구하래. 그러니까 내가 지금 구하고 싶은 거는 이 A 값 내가 지금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은 뭘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구할 거냐 라는 얘기거든 여기서. 그래서 뭘 이용해서 구할 거냐 이런 얘기야. 자 보면 지금 나에게 주어진 정보가 뭐냐면 얘가 뭐라 했어요? 얘가 얼마라고? 2래 2. 그쵸? 얘가 2예요. 그러면 얘는 1 되겠다 1. 맞지? 그리고 요렇게 그거 보시면 얘가 뭐가 되는 거 알 수 있어? 3이 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반지름이니까. 그쵸?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 길이가 얼마인 거 알 수 있어? 2 루트
2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겠다. 결론적으로 그러면 여기 있는 0,5와 a, 마이너스 a 플러스 5라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얼마가 되는 거니? 4루트 2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럼 결론적으로 얘를 갖다 선생님이 5라고 얘를 5 프라임 해보면 5 프라임의 제곱이라는 거는 여기서 얘 빼니까 a 제곱 더하기, 그쵸? 여기서 얘를 빼니까 마이너스 a 제곱이니까 a 제곱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 친구가 바로 뭐가 되냐? 이거의 제곱이니까 16 곱하기 2 해가지고 30 뭐가 됩니까? 2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다. 그러면 2a 제곱이 30이니까 a 제곱은 16이 되고 양수 a 값은 뭐가 되는 걸 알 수 있어? 4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구해낼 수가 있어요. 226번은 모고에 나왔었던 그런 문제인데 이거는 레벨이 엄청 높아요. 정답률이 거의 한 30% 정도밖에 안 되는 최상 문제, 최상. 사실 이거는 레벨 3로 가야 때는 개인적으로 맞는 건데 여기 온 걸 조금 잘못했어 얘가. 어쨌든 한번 들어보시고 잘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이런 문제들이 약간 강남 지역에 있는 학교나 분당 지역에 있는 조금 공부 잘하는 학교들에서 거의 메인으로 자주 나오는 문제들이에요. 이런 문제들이. 자, 좌표평면에서 세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점. 이거를 꼭지점으로 가는 삼각형 OAB를 평행이동한 도형을 삼각형 요렇게라고 했어. 어떻게 이동을 했나 봤더니 A 프라임이 2,1로 오게 이동을 했어. 그러면 A가 지금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이동했다는 얘기는 X로 6만큼 이동을 하고요. Y로 1만큼을 다 같이 옮긴 거지. 다 같이 옮겼어. 자, 그랬을 때 삼각형 여기에 내접하는 원의 방정식이 이렇게 생겼다 이 얘기야. 그랬을 때 원의 중심값하고 반지름의 값을 한번 구해봐라. 이런 문제예요. 자, 볼게요. 한번 상황 한번 체크해 봅시다. 0,0은 여기겠네요. 마이너스 4, 얘를 마이너스 4할게 여기겠네요. 0,3이니까 여기네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 있습니다. 자, 이 삼각형을 얘가 3이고요. 이 삼각형을 자 보세요. 얘를 옮겼어. 얼만큼? x로 6만큼. 그러니까 얘가 지금 마사니까 요렇게 4만큼 오고 한 2만큼 더 가서 2만큼 옮긴 거야. 그치? 그리고 y도 1만큼이니까 이 정도 옮겼다고 보시면 되겠네. 이해됐지? 그래서 원래는 여기 이렇게 있었던 삼각형이 있는데 얘를 이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옮겼어. 이렇게 옮긴 거야. 여기 안에 내접하는 원이니까 이렇게 원이 내접을 할 것이고 이 원의 중심하고 반지름을 한번 구해봐. 이런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원의 중심하고 반지름이 지금 뭐냐 이렇게 물어봤네. 그치? 그럼 생각을 해봐. 여기 있는 원의 중심하고 반지름을 구하는 것보다는 어디 있는? 여기 있는 원의 중심하고 반지름을 뭐 한 다음에? 구한 다음에 그거를 x는 6만큼 y는 1만큼 뭐 해주면 되겠어? 이동시켜주면 편하겠지. 맞습니까? 그러면 나는 이제 여기에서 원의 중심하고 반지름을 구해야 되는데 그림을 그려보니까 글로 봤을 때는 내가 잘 못 느꼈지만 그림을 보니까 이 원이 어떤 특징이 있지 얘들아? x축하고 y축에 동시에 접했어. 어디에서? 이 사분면에서. 그러면 나는 식을 어떻게 놓을 수 있냐? x 플러스 얼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얼 제곱은 일단 이렇게 놓을 수가 있겠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가능하시죠? 그리고 나서 뭐만 구하면 돼요? r만 구하면 되겠죠. 그럼 r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 자, 이제 r 구하는 게 문제야.
자, 빨리 머리 짜내줘봐. 지식 좀 줘봐. 어떻게 구할 수 있어, R? R 어떻게 구할까? R. 여기서 이제 R을 못 구해, R을. 왜 R을 못 구하냐?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건데, 머릿속에서 딜렉트 됐어. 사라졌어. 그래서 못 구해. 중학교 2학년 때 우리가 뭘 배웠냐? 자, 삼각형 안에 들어가 있는 원 우리가 무슨 원이라 그래요? 내줘봐. 그치? 중학교 2학년 때 내신 배울 때 공부했어. 내신 배울 때.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과정에서 지금 고1 입장에서는 내심하고 외심의 관계에서는 외심은 좀 중요해. 선생님 외심은 굉장히 강조 많이 했지. 외심은 그 외심에서 꼭 지점까지의 거리가 같다라는 거 하나 하고 또 하나 중요한 거 뭐? 직각삼각형이라면 빗변의 중점이 바로 뭐가 된다? 외심의 위치가 된다. 알겠지? 내심은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 이 문제는 굉장히 난이도 상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잘 나오진 않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만약에 나온다면 내심에서는 얘들아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이거야.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얼 곱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라고 하는데 이 a 더하기 b 더하기 c라고 외우지 말고요. 이게를 삼각형에 뭐라고 외우면 됩니까? 둘레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기억나시죠? 이런 공식이 있어.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넓이 구할 수 있잖아. 왜? 얘가 4고 3이니까 2 이상은 뭐가 되겠어? 6. 그리고 얘 넘어오면은 12 이렇게 될 수가 있겠지. 그럼 12는 R 곱하기 뭐가 되는 거야? 둘레가 되는 거지. 둘레는 얘가 3, 얘가 4, 그럼 얘는 5가 되겠죠. 3, 4, 5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12가 된다라는 거 내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얼이라는 게 뭐가 된다는 얘기야? 1이 된다, 이렇게 내가 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알겠어? 그러면 이제 반지름이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1이 되는 거고 얼은 1 된다. x로 6만큼 이동하고 y로 1만큼 이동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p는 5가 될 것이고요. q는 2가 되고 반지름이 1 되는 이렇게 내가 구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래서 PQR의 값이 얼마냐? 정답은 8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227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런 패턴에서 나올 수 있는 조금 이제 어려운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 문제와 똑같은 문제야. 규칙만 잘 따라가시면 되고요. XY가 0보다 크다라는 건 당연히 뭐가 되는 거니 얘들아? 둘의 부호가 같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둘의 부호가 같은 상태에서 X가 크면 Y 콜 X 대칭을 하고 Y가 작거나 같으면은 이렇게 이동한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럼 X는 4만큼 Y는 마이너스 6만큼 이동하겠다 이런 뜻이고요. 자, XY 부호가 다르면 X축에 대해서 뭐 하겠다는 거야? 대칭 이동을 하겠다. 그리고 둘 중에 하나가 0이 된다면은 이동하지 않고 멈추겠다. 이런 얘기네요. 자, 5,2에서 출발하겠습니다. n번 이동하고요. A, B에서 멈춘다. 3개 한번 더해보자. 이런 말이네. 같이 천천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5,2 출동했습니다. 자, 둘의 부호가 지금 같죠? 둘의 부호가 같고 누가 크니까? x가 크죠? 그러니까는 이거 대칭하면 되니까 자리 바꾸면 되겠죠? 그러면 2, 뭐가 되는 거야? 5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전히 부호가 같습니다. 근데 y가 크잖아. 그치? x에 얼마만큼? 4만큼 더해주니까 6 y는 6을 빼주니까 이렇게 된다고 보면 되겠지. 자, 둘의 부호가 다릅니다. 뒤의 부호가 다르면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다. x축에 대한 대칭으로 얘들 어떻게 되는 거지? y의 부호가 바뀌는 거니까 6,1 된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부호가 같습니다. x가 커요. x가 크면 y 콜 x 대칭이니까 1,6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부호 같습니다. y가 큽니다. 그러면은 4만큼 더하니까는 5,가 되고 6 빼니까는 드디어 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 그래서 여기에서 스탑 하면 되겠습니다. 몇 번 이동했냐?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동을 했고요. A 값은 5고 B 값은 0이니까 정답은 10이 된다. 이렇게 차분하게 그냥 하란 대로만 뭐 하면 되는 거야? 하시면 되겠네요.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 시켰을 때 자기 자신과 일치하는 도형의 방정식을 있는 대로 한번 골라보라 이런 얘기야. X축에 대한 대칭 이동 얘들아 뭐가 되는 거니?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하는 거지. 맞죠?
x축에 대한 대칭 이동은 y가 내 눈에 보이면 마이너스 y를 집어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쵸? 자, 기억번 같은 경우는 y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얘는 x축 대칭 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참고적으로 x 이퀄 2라는 거는 좌표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렇게 되어 있는 함수가 바로 이 함수가 되겠네. 그치? 그러니까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 하더라도 여전히 자기 자신하고 똑같아진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입니다. 여기 y에다가 마이너스 y를 대입을 했어. 알겠지? 절대값은 y나 마이너스 y가 상관이 있어 없어? 상관이 없죠. 그치? 그러니까 2번도 정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이 이제 이거는 그래프를 조금 아시면 좋겠네. 이거 그래프 그릴 줄 알아요? 몰라요? 자, 이 그래프는 원래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x가 0보다 크고 y가 0보다 크다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러니까는 절대값이 두 개잖아. 그치? 둘 다 0보다 크다, 둘 다 0보다 작다. x만 0보다 크다, y만 0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그럼 몇 개가 만들어져? 4개가 만들어지겠지. 그 4개를 가지고 구간 나눠서 여러분이 그리시면 되는데, 자, 첫 번째.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y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x 더하기 y가 사라는 얘기잖아. 그쵸? x가 0보다 크다, y가 0보다 크다. 이거는 몇 사분면에 그려져야 되는 거야? 1사분면에 있는 그림만 내가 인정하는 거야. x, y가 둘 다 0보다 뭐 하니까? 큰 것만 인정할 거니까. 그래서 얘는 둘 다 이거 절대값 없다 생각해보면 x절편도 4, y절편도 4니까 원래는 이렇게 그려지겠지. 4, 4 이렇게. 맞죠? 근데 여기서 누구만 인정하는 거야? 얘만 인정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아들으셨죠? 그 다음에 둘 다 마이너스야. 두 번째 x가 0보다 작고요, y가 0보다 작아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 아,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가 4다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얘는 y는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다.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 4 지나야 되니까. 근데 얘는 둘 다 마마인 거는 몇 사분면이에요? 3, 4분면이 되겠죠. 그래서 어떤 그림만 내가 인정할 거냐? 여기서 요만큼만 인정하겠다 그 얘기야. 알겠지? 그 다음에 세 번째로 x가 0보다 큰데 y는 0보다 작아요. 4, 4분면이고요. 네 번째는 x가 0보다 작고 y가 0보다 커요. 2, 4분면만 인정하는 거야. 각각 그려보시면 요렇게 그려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쌤이 약간 삐뚤어졌는데 얘는 정사각형 모양의 그래프가 그려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y 꼴 얼마다라고 하잖아. 그치? 그럼 이 얼마냐가 x의 좌우, y의 좌우. 알겠어? 그렇게 좌표 4개 찍어주고 그거를 이렇게 있는 다이아몬드 모양의 그래프가 그려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별거 없죠? 괜찮죠? 자, 이런 그림이기 때문에 당연히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프 모양이 전혀 바뀌지가 않으니까, 바뀌지 않는다는 거는 처음하고 뭐 하다는 거야? 똑같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니은도 참여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디귿은 이거 딱 보자마자 바로 알아볼라. 알지? 이 그래프 어떻게 그리는지는 알아 몰라. 이거 다 1학기 때 배웠던 거지. 배운 거 맞아 안 맞아? 몰라? 그냥 학기 지나면 그냥 다 반납하는 거야. 그냥 빌려왔으니까 내 거 아니니까. 얘들아, 이거는 이렇게 소화하면 더 시간이 없는데, 이거 알아요? 얘들아, y가 있는데 f 뭐 혹시 이런 거 들어봤어요? x에만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 걸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y는 사실 이 제곱은 잘 들어봐. 짝수 지수일 때는 절대값이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당연한 거지. 왜? 짝수 지수는 거기 x에 뭐가 들어가는지 무조건 뭐가 되니까, 양수가 되니까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 거하고 똑같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알아야 되냐? 아, 여기에 x제곱에도 절대값이 씌워져 있구나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두 가지 구분하시면 됩니다.
이거 두 개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는 어떻게 그리는 거니? 이거는 자, 이차함수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고 한번 해볼게. 알겠지? 그러면 통으로 절대값을 다 씌웠잖아. 통으로 다 씌웠다는 얘기는 여기 있는 y값은 절대 나는 뭐가 될 수 없어? 나 음수 못 돼 이런 얘기야. 당연한 얘기죠. 왜? x가 어떤 값을 갖든지 간에 그 값을 계산한 거에다가 절대값을 딱 씌워버렸잖아. 나는 y값은 절대 뭐가 안 돼? 음수가 안 돼 그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편하게 어떻게 하는 거야? y값이 음수인 이쪽을 꺾어 올려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게 이렇게 통으로 씌운 거야. 그래서 전체 그래프가 만약에 절대값이 다 씌워 있으면은 여러분은 꺾어 올린다 생각하시면 돼요. x축에 대해서. 알아들었어? 자,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x에만 절대값이 씌워져 있잖아. x에만 씌워져 있으면 여러분 이거 인수분해 하면 절대값이 없다 생각하고 인수분해 하면은 x 더하기 3, x 이렇게 인수분해 되겠지. 그럼 마3하고 1이니까 요렇게 생겼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가 마3, 여기가 1 이렇게 된다고 보면 돼. 알아듣겠니? 그런데 x에만 절대값이 씌워져 있어. 그러면 x가 양수인 쪽만 요렇게 놔두시고요. 이거를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그래프가 바로 이 그래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x에만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 거는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 쪽만 뭐하고 얘들아?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 쪽만 양수 파트만 놔두고 나머지는 지우고 x에 씌워져 있으면 그거를 y축에 대해서 대칭 y에만 절대값이 씌워져 있으면 y가 양수인 쪽만 놔두고 그거를 x축에 대한 대칭 이렇게 가는 거야. 이거 1학기 때 다 배웠을 건데 성민이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봐요? 누나 들어봤어? 못 들어본 것 같아? 하여튼 쌤이 다음에 한번 절대값 함수 특징 해줄게. 절대값은 크게 네 가지야. 전체 다 씌워져 있는 태기론 다 기억나지? 했던 거. 쌤하고 할 때는 다 했어 이거. 통으로 씌워져 있는 게 있고 x에만 씌워져 있는 게 있고 y에만 씌워져 있는 게 있고 x에 다 씌워져 있는 게 있어.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디귿번 같은 경우는 내가 굳이 그래프를 그려보지 않아도 얘는 무조건 안 된다는 거 내가 알 수 있어. 왜? 이차 함수의 그래프의 모양 때문에 그런 거지. 얘는 어떻게 생겼어? 아래로 볼록일 거 아니야. 그치? 어쨌든 절대값을 씌우든 뭐하든 뭔가 이렇게 뭐 거기서 크게 바뀌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근데 그거를 x축에 대해서 평행이동을 해버리면 당연히 모양이 뒤집어지잖아. 그러면은 그런 상태가 처음 모양하고 같아질 수가 당연히 없지. 당연히 없지. 그래서 얘는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적으로 이렇게 x, y가 둘 다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 거는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말 나왔으니까 선생님 잠깐 한 1, 2분 동안에 마무리 해줄게. 절대값 함수는 특징이 네 가지예요. y는 f, x가 있으면 이렇게 씌워져 있는 경우 1번, y는 x에만 이렇게 씌워져 있는 거, y에만 이렇게 씌워져 있는 함수, x, y에 다 씌워져 있는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알겠지? 자, 원 그래프를 이렇게라고 해볼게요. 자, 이렇게 생겼어, 원 그래프가. 알겠지?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듯이 선생님이 어떻게 그리라고 그랬어? 꺾어 올리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그려진다라고 보면 되겠지. 알겠지? 자, 그래서 얘는 통과하고 얘는 자, 원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 x에 씌워지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x가 양수인 쪽만 이렇게 놔둡니다. 양수인 쪽만 이렇게 놔두고 이거에 대해서 y축 대칭을 하는 거예요. x로 시작을 해서 y로 마무리. y에 씌워져 있으면 y로 시작해서 x로 마무리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대칭동이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그 다음에 y에만 이렇게 씌워져 있는 거는 자, 똑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그래프가 된다라고 하면 y가 양수인 쪽만 이렇게 놔두는 거예요. 알겠지? 이거를 x축에 대한 대칭 이런 식으로 그래프 그려주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 둘 다 씌워져 있는 거는 x도 양수, y도 양수인 즉 일사분면의 그래프만 일단은 생각하면 돼.
선생님 이렇게 돼 있다고 해볼게. 이렇게. 알겠지? 이렇게 돼 있으면 일사분면에 해당하는 그래프만 일단은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이거를 둘 다 씌워져 있으니까 X축 대칭 한번 하고 그거를 Y축 대칭을 또 한번 하고 또는 Y축 대칭을 먼저 하고 그거를 X축 대칭을 하고 이렇게 해도 돼. 그러니까 Y축 대칭을 하면은 이렇게 그래프가 될 것이고 이걸 다시 또 X축 대칭을 하면은 이런 식의 입술 모양의 그래프가 그려진다라고 보면 되겠지. 이게 바로 절대값이 둘 다 씌워진 거의 그래프야.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보면 이렇게 둘 다 씌워져 있으면 X, Y축에 일사분면값만 이렇게 그리는 거라고. 이렇게 사사 이렇게. 알겠지? 이거를 Y축 대칭을 하면은 이렇게 그려질 것이고요. 이거를 다시 X축 대칭을 하면은 이렇게 그려지는 정사각형 모양의 그래프가 그려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절대값은 끝이야 이걸로. 다 알고 있지 이제? 됐지? 자, 1번 한번 보시면은 얘는 얘들아 몇 콤마 몇이니? 2분의 3,0이야. 맞죠? 그럼 2분의 3,0이면 어쨌든 간에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야, 원이. 이런 식으로. 맞죠? 이거 뭐 X축 대칭을 한다고 하더라도 뭐가 되는 거야? 모양이 바뀌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니까 리을 번도 참이 되겠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죠. 기역, 니은, 리을 4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직선 이것을 y 콜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후 바로바로 할게요. y 콜 x 대칭 이동을 x, y만 바꾸면 되겠지. 그러면 이 y 네가 끌고 나와서 x라고 해주고요. 네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바꿔줄게요. 이렇게. 알겠지? 자, x축의 방향으로 k만큼 평행이 될 때 x축 방향 k만큼이니까 x-k 이렇게 되겠지. 플러스 2y 빼기 3은 0이고요. 이쁘게 정리해주면 2y 막 k 마이너스 3은 0이다. 이렇게 되겠네. 얘하고 뭐 한다고? 만난다고 했잖아. 그치? 만나니까 당연히 2,0에서 여기까지의 뭐가? 거리가 루트 5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럼 뭐 간단히 마무리 여러분이 지을 수가 있겠지. 자, 이사분면에 있는 직선 이거 위에 점 P에 대해서 라고 얘기했네요. 그러니까 뭔가 이사분면에 있다는 얘기니까 마이너스 2x 더하기 3이니까 이 정도 생각 한번 해볼게. 이렇게 얘를 3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지? 그러면 여기 위에 뭔가 점이 P가 어쨌든 간에 이렇게 있다 이런 얘기잖아. 그치? 자, 이거에 대하여 점 P를 y 콜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을 Q라고 했네요. y 콜 x 한번 이렇게 그려보시고요. 자, 이렇게 대칭 이동하니까 90도로 이렇게 와야 되겠지. 90도로 이렇게 와야 되니까 어딘가 이쯤에 이렇게 와서 두 개가 같아지는 이 정도 좀 생각해요. Q. 됐습니까? 자, 그리고 점 P를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이 R이에요. 얘를 원점에 대해서 요만큼 한 게 여기가 바로 원이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래서 삼각형이 어떻게 만들어지냐? 이렇게 만들어진다. 얘가 직각이 된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삼각형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삼각형의 넓이가 얼마나 그랬어? 45가 됐을 때 A 더하기 B 값을 한번 구해봐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맞죠? 자, 일단 그러면 첫 번째 확인 한번 해봅시다. 나에게 주어져 있는 미지수가 몇 개죠? 2개죠, 2개. 그러면 나는 식을 몇 개 만들어야 된다고? 2개 만들어야 돼. 가장 먼저 어떻게 만들 수가 있냐면 A, B는 여기 직선 위의 점이잖아. 당연히 대입할 수가 있겠지. 그러면 B라는 친구는 마이너스 2A 더하기 3이라는 식 하나 만들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는 어떻게 할 수 있냐? 이거의 넓이가 45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B라는 친구는 A, B가 될 것이고 여기 있는 Q라는 친구는 뭐가 됩니까? Y 콜 X에 대한 대칭이니까 B, A가 될 것이고요. 여기 있는 R이라는 친구는 뭐가 되겠습니까? X축 대칭이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럼 당연히 우리는 얘가 직각이기 때문에 이 길이하고 이 길이 거기다가 2분의 1 곱해준 게 얼마? 45.
그럼 조금 이 길이, 그 다음에 이 길이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일단은 PQ에 한번 길이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Q 길이 구하면 루트 하시고요. 자, A에서 뭐 B를 빼고 제곱이니까 A 빼기 B의 제곱이고, 여기도 마찬가지다. 그치? 그러면은 2배의 A 마이너스 B의 제곱 이렇게 된다고 볼 수가 있겠네. 가능하시죠? 그 다음에 얼큐. 자, 이 길이는 루트 하시고요. 자, 여기서 얘를 빼. 그럼 A 더하기 B가 되겠죠? 그거의 제곱. 여기서 얘를 빼. A 더하기 B가 되겠죠? 그거의 제곱. 그러면 2배의 A 더하기 B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네. 됐습니까? 자, 그러면 넓이 45는 2분의 1 넘겨서 그냥 바로 90으로 갈게요. 90은 얘 곱하는 거야. 알겠지? 얘 곱하는 거는 루트 2, 루트 2 있으니까 2 튀어나올 것이고요. 얘는 A-B의 제곱, A 더하기 B의 제곱이야. 그치?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조금 체크할 게 뭐냐면 그냥 맘 편하게 절대값을 그냥 끼고 와도 상관은 없어. 근데 절대값을 끼고 오는 거는 나중에 절대값을 풀어서 계산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어 없어? 있어. 그래서 내가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난 절대 나는 알 수가 없을 때, 절대 알 수가 없을 때는 당연히 뭐 하는 거야? 절대값을 껴야 되겠지. 그런데 그림상으로 확인이 돼. 그러면 우리는 뭐 할 필요가 없어요? 절대값을 굳이 쓸 필요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럼 봅시다. 자, A-B의 제곱이나 B-A 제곱이랑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지. 그러면 여기서 얘는 이렇게 볼 수 있잖아. 그럼 B-A 제곱은 양수예요 음수예요? B-A는 양수예요 음수야? B는 양수고 A는 음수일 거 아니야. 그러면 B 양수에서 음수를 뺐으니까 B만 무조건 양수지. 아, 그럼 너는 뭘로 나올 수가 있어? B만 A로 나올 수가 있겠네.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 A 더하기 B는 그러면은 뭘까? A 더하기 B는 양수야 음수야? 잘 모르겠어? 자, 여기는 P라는 점이 어디 위에 있습니까? 마이너스 2라는 거에 있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일 때가 뭐 할 수 있어? 일단은 같아질 수 있어. y절편이 0이라면. 그쵸? 근데 마이너스 1이라고 해도 y절편이 0 양수면은 당연히 y값이 더 큰 거지. 알아듣지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얘는 이미 마이너스 2고 훨씬 더 y축에 더 가까워지는 거야. 그치? 그러면서도 또 얘가 y절편이 뭐야? 양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는 번호 한 번은 당연히 얘는 이 둘의 절대값은 당연히 누가 더 큰 거야? B가 훨씬 더 큰 거지. 결론적으로 A 더하기 B가 뭐라는 얘기야? 양수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B 더하기 A 선생님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거 넘겨주니까 얘는 이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45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럼 이거 정리하면은 B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 45가 된다. 이렇게 이 식 내가 하나를 세울 수가 있네. 여기까지 가능하겠죠? 다 한 거야, 이제. 나머지는 그냥 뭐야? 계산이야. 자, B가 누구라고 해서 이거라고 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B 자신의 B자리 여기다 대입해가지고 쭉 정리하면은 A에 관한 몇 차식이 되겠어? 2차식이 되고. 그럼 A 값은 몇 개 나와요? 2개 나와요. 풀맛 값이 나올 확률이 많아요. 그러면 나는 당연히 어떤 값을 체크하면 되는 거야? 음수 값을 체크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감각이 분명히 있어야 돼. 무조건 그냥 절대값 씌워서 막 그렇게 하면 뭐 해설점이 돼 있어. 근데 그렇게 하는 거고 그렇게 하면 내가 나중에 내가 답을 절대값 있으니까 또 2개를 계산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따른다 그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그래서 확인이 가능하다면 굳이 절대값을 씌울 필요는 없다. 그걸 말하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B자리에 마이너스 이거 대입해서 쭉 정리하시면 A값 나오고 그 A값에 따라서 누구로 나올 수 있어요 얘들아? B값도 나올 수가 있는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만만치는 않아요. 자, 그 다음 231번 넘어갈게요. 231번 문제 같은 경우도 이거 별표 좀 쳐봐. 자, 가봅시다. 이런 2차 함수가 있어요. 이거를 얘를 자,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평행 이동을 하면 직선 y = x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두 점 PQ가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 된다. 두 점 PQ의
x좌표의 곱을 한번 구해보라 이런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쌤은 그려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읽어봤자 이거 도대체 뭔 소리 잘 몰라. 그래서 어떤 이런 함수라든지 도형 이런 거는 무조건 뭐 해야 돼? 계속 그려야 돼. 이거는 y 콜 x와의 관계도 필요하고 하니까 좌표에다가 정확하게 염식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네요. 얘는 마이너스 3하고 0이잖아, 그치? 그래서 원래 이렇게 생겨, 이렇게. 자, 이렇게 생긴 애, 알겠지? 이렇게 생긴 애를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뭐가 평행이동을 했어. 그랬더니 y 콜 마이너스 x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 근데 만나기 뿐만이 아니라 얘가 원점에 대해서 뭐가 돼야 돼? 뭐가 대칭이 되는 상황이 돼야 된다, 그 얘기야. 그래서 선생님이 y 콜 마이너스 x부터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려봤어요. 그치? 그리고 얘를 선생님 이동해볼게. 자, 쭉. 자, 지금 이미 지금 이 그림에서도 얘하고 만나는 교점이 있어, 없어? 교점이 있지. 근데 이 교점이 다만 이 두 점이 원점에 대한 대칭 관계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적당하게 이동을 시켜가지고 만나는 두 점이 뭐가 될 때까지 원점에 대한 대칭 관계가 어떤 모양이 나올 때까지 한번 이동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이동해볼게. 이렇게 쭉 이렇게 이동하면 대략 이 정도 됐을 때, 좀 더? 이 정도 됐을 때 이 점하고 이 점이 느낌적으로 뭐가 될 수가 있어요? 아, 원점 대칭 관계가 되겠다라는 거 알 수가 있어, 없어? 알 수가 있지. 그리고 이건 지금 뭐냐면 PQ의 X좌표의 곱이야. 그러니까 얘를 P라고 그러고요. 얘를 선생님 Q라고 한번 해보면 얘를 선생님이 알파라고 할게요. 얘를 갖다가 베타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 두 X좌표에 뭘 구하라는 거야? 곱을 구하라는 거야. 그치? 결론은 나에게 뭘 요구하고 있어? 교점의 X좌표가 무엇인지를 나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야. 맞죠? 교점에. 그러니까 원래 어떤 이차함수가 있었는데 그거를 옮겼어, A만큼. 그랬더니 그 옮긴 이차함수의 그래프와 y 콜 마이너스 x라는 두 그래프 사이에 교점이 생겼다는 얘기지. 그쵸? 근데 그 두 교점이 원점에 대한 대칭 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지. 알아듣겠어? 그러면 여기 있는 P하고 Q는 결론적으로 얘를 선생님이 fx라고 해보고요. 옮긴 얘를 해볼게, gx라고. 알겠지? 그러면 gx하고 여기 있는 뭐 l y 콜 마이너스 x에 뭐가 되는 거야? 교점이 되겠지. 쌤이 굉장히 강조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내가 교점을 알고 싶어. 나는 무조건 뭐가 필요해? 그 교점을 만들어내는 두 함수식이 필요한 거예요, 무조건. 그 두 개를 뭐라고 놓으면? 같다라고 놓으면. 결국에는 그거를 이제 옮겨가지고 2차 이퀄 0으로 놓으면 그 교점의 x값 두 개가 바로 뭐가 되는 거니? 바로 근이 되는 거지. 알아듣죠? 뭔 말인지?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 보면 x로 a만큼 이동을 했다고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gx라는 거는 뭐냐면 x-a의 제곱 더하기 3의 x-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gx야. 그리고 얘는 y 이퀄 마이너스 x가 되겠지. 그러면 나는 얘하고 얘를 뭐라고 놓을 거야? 같다라고 놓을 거야. 같다라고 놓으면 여기 있는 알파하고 여기 있는 베타는 뭐가 되는 거야? 이 2차 방정식이 근이 되는 거지.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다, 얘들아. 알파하고 베타는 특징이 있어. 알파, 베타는 x값이 어떤 특징이 있죠?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야. 만약에 여기 있는 베타가 3이라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마삼이 되는 거지. x값은. y값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두 근의 합은 무조건 뭐가 되겠어? 0이 되겠지. 다시 두 근의 합은 뭐가 된다고? 0이 된다고. 그래서 얘는 뭘 물어본 거야? 두 근에 뭘 물어본 거야? 곱을 나에게 물어봤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x제곱입니다. 그쵸? 여기는 마이너스 2ax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3x가 있고요. 얘가 넘어오면 플러스 x가 있다. 그치? 그래서 얘네 좀 정리 한번 해보면 플러스로 그렇게 선생님이 4 마이너스 2a의 x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겠지. 오케이. 그 다음에 상수항 정리할게. a제곱 여기 마이너스 3a 이퀄 0 이렇게 되겠네. 이거의 두 근이 바로 뭐냐면은 알파하고 베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알파 더하기 베타가 무조건 뭐가 돼야 된다고 얘들아? 0이 돼야 된다고. 0. 오케이? 얘가 0이 돼야 돼. 그럼 알파 베타는 뭐냐면은 4 마이너스 2이고 얘가 0이 돼야 되고 여기서 우리는 a 값이 2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라고 보면 돼. 실제 내가 구할 거는 뭐냐면 알파와 베타의 뭘 구하는 거얘들아? 곱을 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알파 베타의 곱은 a 제곱 마이너스 3a가 되는 거고요. 나는 이미 a가 2라는 거 내가 뭐 했으니까 알아냈으니까 2 집어넣어 주시면 뭐가 되겠어? 4 마이너스 6 해서 마이너스 2가 내가 찾는 정답이 된다. 이 문제도 되게 재밌는 문제인데요. 좌표평면 위에 두 점이 있습니다. a가 이렇게 있고요. b가 이렇게 있다. 이거를 y 콜 x에 대해서 뭐 대칭 이동한 점이 각각 이렇게라고 했고 직선 AB하고 이거하고 교점 필요하고 뭐 이렇게 뭐라고 나왔네.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 하여튼 일단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1,5에 1,5는 내가 아니까 1,5 정도라고 할게요. 여기입니다. 얘가 A라는 점이야. 그치? 그리고 이제 얘를 이렇게 이동한 게 바로 뭐가 되겠어? 5,1이 되겠지? 얘가 A 프라임이고요. 얘가 5, 얘가 1 이렇게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얘는 11, 얼마야? 그러니까 11이면은 뭐 한 이 정도 된다고 치고요. 뭐 얼마인지 내가 알아볼라? 모르겠어. 어쨌든 모르겠어. 그냥 대충 잡아. 뭐 이거 어쩔 수 없잖아. 그치? 얘가 11B고요. A고요. 얘가 B네. 11,K입니다. 얘가. 그리고 이것도 뭔가 이렇게 대칭을 해. Y축에 Y꼴 X에 대해서 이렇게. 그럼 여기가 A 프라임이 되겠지.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 K,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해서 뭐 하겠다는 거야? 직선 AB, 이게 직선 AB예요. 이게 A 프라임, B 프라임이에요.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야. 자, 이렇게 했더니 이 교점을 갖다가 얘를 갖다가 P라고 하고요. 두 삼각형 A, P, A 프라임과 B, P, B 프라임. 됐죠? 이 두 개의 넓이 B가 몇 대 몇이래? 9대 4래. 그러면은 넓이 B가 이렇다면 당연히 두 삼각형의 길이 B, 닮은 B는 3대 뭐가 되는 거 알 수 있어? 2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 친구는 자, 좀 봐봐. 얘들아 자 봐봐. B 프라임은 얘가 4잖아. 그래 안 그래? 다시 얘가 4. 그쵸? 4. 그러면 여기가 4 루트 2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이렇게. 오케이? 됐어? 그러면 여기 있는 A 프라임의 길이는 3배잖아. 그치? 그러니까는 여기다가 1.5를 곱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 2에 해당하는 게 4루트 2면 1에 해당하는 게 2루트 2가 될 것이고 그거에 3을 곱하면 6루트 2가 되겠지. 2가 된다고. 알겠어? 그러면 얘가 6루트 2가 되는 거의 의미가 뭐냐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 y 콜 x 대칭을 하면은 여기 있는 거는 이렇게 우리가 직각삼각형을 그려보면 응? 6의 의미가 바로 뭐야? 이 A 프라임의 x값과 A 프라임 x값과 A의 x값의 길이가 뭐가 돼야 돼? 6이 돼야 되겠지. 맞아요? 45도니까 1대 루트 2. 얘를 선생님이 이렇게 그려보면 얘가 6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맞죠?
그래야 얘가 6 루트 2가 될 거 아니야. 오케이? 그러면은, 얘가 6이니까, 그런적으로, 이 K라는 거는, 이 K라는 거는 11에서 6만큼 빠진 거잖아. 그러면은 얘가 뭐가 되는 거 알 수 있습니까? 5가 되겠다 알 수 있고요. 그럼 너는 11,5구나 라는 거 내가 뭐 할 수 있어? 알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이해돼요? 안 돼? 이해돼? 자, 뭐가 그랬는지 한번 보자. K값은 구했네요. K값은 이제 5라고 내가 구했어. 그 다음에 A, P, A 플라임. A, P, A 플라임에 뭘 구하라고 얘들아? 넓이 한번 구하라 그 얘기잖아. 그치? 그러면, 자, A, P 여기 있고요. A 플라임, 이렇게. 이거의 넓이 한번 구해보자.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쵸? 자, 그림이 살짝 애매하기는 한데요. 사실 여기 있는 친구가 지금 뭐야? 5잖아, 5. 그치? 얘가 5죠? 사실 얘 자리도 뭐가 되는 거니, 얘들아? 5가 되는 거야, 5. 그림이 처음에 위치를 잘못 잡아서 그래.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 얘를 5라고 이렇게 잡아볼게요. 얘가 5가 돼야 되니까, 그치? 맞죠?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내가 구하는 넓이는 이렇게 된 이 넓이를 구하라는 말하고 뭐가 됩니까? 같은 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알겠니? 그러면은 얘가 6이고 얘도 뭐니까 6이니까 넓이 m이라는 거는 뭐가 되는 걸 알 수 있어? 18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그래서 5하고 18 더하면 최종적으로 23이라는 정답을 얻어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길이는 알고 있잖아. 6루트 2라는 거. 내가 뭐만 알면 돼? 이 길이 알면 되겠지. 이 길이. 그치? 그럼 이 길이라는 건 결국에는 뭐냐면 내가 이제 K값 다 구했잖아. 그쵸? 그러면 여기 이거하고 이거에 뭐야? 직방과 여긴 B가 여기 있겠지. 이거 두 개의 직방. 얘는 지금 90도 이렇게 만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엇갈리게 이렇게 만약에 만난다고 하면은 당연히 이거와 이거에 뭘 구하면 되는 거야? 직방 구해가지고 여기 교점을 구해야 되겠지. 이 교점이 뭐니까? P니까. 맞죠? 그러면 이 교점 내가 알고 이 교점 알고 이 점 알아. 점 3개 알면 선생님이 어떻게 구하는 게 제일 편하다고 그랬어? 셋 중에 하나를 0,0로 옮겨가지고 그렇게 구하시면 돼요. 알아듣겠지? 얘들아 꼭 기억해야 돼. 이렇게 다 해놓고 나서 이거 넓이 못 구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거든. 넓이를 왜 못 구해? 좌표를 구해야 넓이를 구할 거 아니야. 좌표는 어떻게 구해? 분명히 그 좌표를 지나는 두 어떤 직선이나 뭐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는 여러분이 구하려고 하는 모든 점들은 다 교점이야. 교점 싸움이야. 그래서 함수는 무조건. 교점은 어떻게 나온다고? 두 그래프를 갖다라고 놓고 그렇게 해서 내가 구하는 수밖에 없는 거야. 알아듣겠지?